대화의 흐름이 끊겨 어색하거나 난감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무심코 던진 말에 분위기가 엉망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은 사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표현들로 어색함을 깨고 대화의 흐름을 주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표현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영 씨는 가족 모임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간을 너무 세게 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지영 씨는 당황하며 "아, 어떡하지?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렸어" 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메인 메뉴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팽팽해졌죠.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야,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정신없네, 진짜." 이 말에 지영 씨는 고개를 숙이며 더 작아졌습니다. 이미 자신의 실수를 자책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를 더 깊은 구멍으로 밀어넣은 것 같았죠. "미안해, 내가 더 확인했어야 했는데라며 얼버무리지만 눈빛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순간 대화는 끊기고 어색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저번에 비슷한 적 있었는데 그때 진짜 당황했었지." 그러자 지영 씨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리더니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너도 그랬었어?" 라며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 그 말 한마디가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저번에 비슷한 적이 있었는데라는 말이 지영 씨를 편안하게 했을까요? 이 표현은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줍니다. 실수를 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내가 너무 무능한 건가? 다들 나를 비난할 거야"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의 실수가 세상 끝이 아니라는 안도감이 생기죠. 특히 "나도 비슷한 적이 있었어" 라는 부분은 공감의 깊이를 더합니다. 상대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고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냅니다. 이는 그들이 다시 자신감을 찾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반면 "뭐야,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정신없네, 진짜라는 말은 상대를 비난하며 실수를 부각시킵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리고 이미 불안한 마음을 더 키웁니다. 사람들은 실수 후 스스로를 질책하는데 여기에 비난이 덧붙으면 "내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강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는 방어적이 되거나 입을 닫아버리죠. 이런 말은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점점 더 긴장하고 앞으로의 행동에서도 실수를 피하려고 과도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이런 좋지 않은 말을 던지는 사람들은 종종 "내가 뭐 틀린 말했어? 사실이잖아" 라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쏟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공감 없이 솔직함을 내세우며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는 이기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똑같은 말이 돌아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예민해? 농담이었는데라며 상대를 탓하지만 정작 자신은 비판을 받으면 상처받고 발끈하죠. 이는 그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감정만 우선시한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상대의 실수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나도 비슷한 적이 있었어는 공감의 다리를 놓아주고요. 이런 표현들은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모임에서 실수했다고 털어놓으면 "나도 예전에 그랬던 적 있어. 그때 진짜 속상했지라고 말해보세요. 친구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느끼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또 친구가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 좀 힘들었나 봐.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단한 말들이 상대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세계를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상대를 공감하며 편안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둘째,
동창 모임에서 지연이 밖에 나와 조용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활기찬 그녀가 유난히 말이 없어 보여 다가가 물었죠. 지연아,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습니다. 아침에 아들 녀석과 싸운 게 계속 마음에 걸려. 그냥 다 부정당한 기분이야. 눈가가 살짝 붉어진 걸 보니 속상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툭 내뱉었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의도야 위로였을지 모르지만 지연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며 억지로 웃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감정을 가볍게 치부하며 오히려 혼자 과민하다고 느끼게 만들었죠.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와 밥을 뒤적였습니다.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마음 알 것 같아. 나도 예전에 비슷한 적 있었는데 그때 진짜 속상했었지. 지연이 고개를 들더니 정말? 이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허무하잖아. 라고 덧붙이자 그녀의 눈빛이 조금 풀렸습니다. 맞아, 그게 제일 힘들더라라며 작게 중얼거렸죠.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살짝 내려가며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 표현이 지연을 편안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 알 것 같아는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내가 이상한가? 나만 이렇게 느끼나? 라는 불안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자신의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죠. 특히 나도 비슷한 적 있었는데를 덧붙이면 상대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느낍니다. 지연은 자신의 속상함이 과장이 아니라는 공감을 받고 마음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이 표현은 상대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며 대화를 이어갈 용기를 줍니다. 반면 뭐 그 정도 가지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는 말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이 표현은 지연의 속상함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며 그녀가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감정이 인정받지 못하면 더 외로워지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지연도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예민했나라며 자신을 억압했습니다. 이런 무심한 반응은 상대를 위축시키고 관계에 작은 틈을 만듭니다. 점점 상대는 감정을 숨기게 되고 대화는 얕아질 수밖에 없죠.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세우는 방패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화를 내지? 심지어 삶은 원래 가혹한 법이야. 받아들여라는 가르침까지 베풀죠. 하지만 이는 공감의 실패이자 진정한 소통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 자신의 철학을 관철시키기에 급급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인간관계의 거리를 넓히는 심연을 만들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동일한 냉혹함이 자신을 향할 때 그들은 철학자에서 상처받은 어린아이로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내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라고 항변하면서도 자신이 심어놓은 냉담함의 씨앗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마음 알 것 같아는 일상에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친구가 자식과 다퉈 속상해하면 그 마음 알 것 같아.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지라고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무언가에 실망했을 때도 그 마음 알 것 같아.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오면 속상하잖아라며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며 그들이 느끼는 혼란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용기를 얻고 여러분과의 연결감도 깊어질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건네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머무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 마음 알 것 같아라는 표현은 그 공간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채워줍니다. 셋째, 며칠 전 동생과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요즘 회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는지 문득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다들 바빠서 나만 혼자인 느낌이야.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고 눈빛은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뭐가 문제야? 다들 바쁘면 그런 거지 너무 생각 많다.
평소처럼 현실적인 톤이었지만 동생은 살짝 입술을 깨물더니 그냥 내가 이상한가봐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동생의 외로움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동생은 더 말을 잇지 않고 차만 조용히 홀짝였죠. 분위기는 어색해졌고 대화는 끊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나도 예전에 젊은 친구들이랑 멀어진 것 같아서 외로웠던 적 있었어. 라고 하셨죠. 동생이 고개를 들더니 어머니도 그랬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진짜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허했었지라고 덧붙이자 동생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그 순간 동생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차를 마시는 손도 느긋해졌습니다. 왜 이 표현이 동생을 편안하게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는 상대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복잡할 때 내가 이상한 걸까? 라는 불안에 휩싸이곤 하죠.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자신의 감정이 틀린 게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특히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어를 더하면 상대는 공감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외롭지 않다고 느끼죠. 동생은 자신의 외로움이 과장이 아니라는 공감을 받았고 마음의 긴장이 풀리며 대화를 이어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들 바쁘면 그런 거지, 너무 생각 많다라는 말은 동생의 감정을 무시하며 문제를 단순화했습니다. 이 표현은 동생이 느끼는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잘못 느끼고 있어라는 뉘앙스를 줬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부정당하면 더 위축되거나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동생도 그 말을 듣고 내가 예민한가? 라며 자신을 억누르려 했죠. 이런 무뚝뚝한 반응은 상대와의 감정적 거리를 벌리고 대화를 얕고 피상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하곤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현실을 말해준 거잖아. 심지어 너무 감정적으로 굴면 힘들지라며 상대를 더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이건 공감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 하죠. 이런 말은 상대를 위로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더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똑같은 말이 돌아오면 누구보다 먼저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 라며 화를 내지만 정작 자신이 한 말의 무게는 외면하죠.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동료가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 속상해하면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나도 예전에 비슷한 적 있어서 그 기분 알 것 같아라고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건강 걱정에 잠 못 든다면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라며 다가가 보세요.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며 그들이 느끼는 혼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마음을 털어놓을 공간을 느끼고 여러분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숨결이다. 우리가 건네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스며드는 숨결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라는 표현은 그 숨결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넷째, 지난 주말 수연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이는 최근 동호회에서 새로운 전시회 계획 제안을 맡았는데 막상 발표를 앞두고 걱정이 많아졌나 봅니다. 나 이거 발표 잘할 수 있을까? 사실 내가 너무 나선 거 아닌가 싶어라며 손으로 머그잔을 만지작거렸죠.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고 눈빛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툭 던졌죠. 뭐가 걱정인데?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지. 의도는 나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수연이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신경 쓴가라며 억지로 웃었지만 손은 더 바빠졌어요. 그 말은 수연의 불안을 무시하며 오히려 내 걱정이 과해라는 느낌을 줬죠. 수연이는 입을 닫고 잠만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봤잖아. 라고 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며 정말? 이라고 물었습니다.
민지는 너라면 그 긴장도 잘 이겨낼 거야 라고 덧붙이자 수연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좀 마음이 놓인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내려가며 긴장이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왜 이 표현이 수연을 편안하게 했을까요? 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는 상대의 감정과 노력을 인정하며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줍니다. 사람들은 불안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자신의 고민이 자연스럽고 그럴 만하다는 공감을 받습니다. 특히 나도 내가 열심히 한 걸 봤잖아를 더하면 상대는 자신의 노력이 보인다는 위로와 함께 자신감을 얻죠. 수연이는 민지의 말을 듣고 불안이 줄어들며 스스로를 조금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지라는 말은 수연의 불안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 표현은 그녀의 고민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며 내가 느끼는 게 별거 아냐라는 뉘앙스를 줬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무시당하면 더 외로워지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수연도 그 말을 듣고 내가 과민한가? 라며 불안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이런 냉정한 반응은 상대를 위축시키고 대화의 깊이를 얕게 만듭니다.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버릇은 마치 처방전 없이 약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약은 쓰지만 병을 낫게 할 거야 라며 자신을 정당화하죠. 때로는 이 정도 상처로 병원에 가겠어? 라며 당신의 아픔을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사진을 보여주는 격입니다. 그들은 진짜 도움보다는 대화의 불편함을 피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모순적인 건 자기 발가락이 찔렸을 땐 이거 진짜 아픈데? 라며 난리를 치면서도 남의 상처엔 소금을 뿌렸던 자신의 행동은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점이에요. 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는 언제든 쓸 수 있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동료가 중요한 결정을 망설이면 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도 네가 고민 많이 한 거 봤잖아 라고 건네보세요. 친구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불안해하면 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잖아 라며 다독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며 그들의 가능성을 북돋웁니다. 그러면 상대는 불안을 덜고 여러분과의 신뢰도 깊어질 것입니다. 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날개다. 우리가 건네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는 표현은 그 날개를 부드럽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은정이를 아침에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목소리부터 기운이 없더니 나 요즘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할 일은 많은데 머리가 안 돌아가라며 한숨을 쉬었죠. 평소 활발한 은정이라 걱정이 됐지만 그 말투에서 스스로를 탓하는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뭐가 문제야? 정신 차리고 좀 하자. 의도는 동기부여였을지도 모르지만 은정이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습니다. 맞아, 내가 너무 나태한가 봐 라며 스스로를 더 몰아세웠죠. 그 말은 은정의 무기력을 질책하며 오히려 내가 잘못됐어 라는 생각을 키웠어요. 이후 대화는 끊기고 은정이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영수는 그럴 때도 있는 거야. 나도 가끔 그랬는데 그럴 땐 좀 쉬어도 괜찮더라. 라고 했습니다. 은정이가 곧 되물었습니다. 너도 그랬어? 영수는 그럴 땐 억지로 하다 보면 더 힘들었거든 이라고 덧붙이자 은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나 좀 쉴까 봐. 그 뒤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졌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 표현이 은정이를 편안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럴 때도 있는 거야는 상대의 감정이나 상태를 비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 줍니다. 사람들은 의욕이 떨어지거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 내가 이상한 걸까? 라는 불안에 빠지기 쉽죠.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지금 느끼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얻습니다. 특히 나도 가끔 그랬어를 더하면 상대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느끼죠. 은정이는 영수 말을 듣고 무기력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공감을 받았고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마음을 풀 수 있었습니다. 반면 정신 차리고 좀 하자라는 말은 은정이의 무기력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녀의 상태를 부정하며 내가 잘못하고 있어라는 압박을 주죠.
사람들은 감정이 인정받지 못하면 더 위축되거나 자책하게 됩니다. 은정이도 그 말을 듣고 내가 나태한가라며 스스로를 더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직설적인 반응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의 문을 닫게 합니다. 그럴 때도 있는 거야는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동료가 업무에 집중 못해 고민하면 그럴 때도 있는 거야. 나도 가끔 그랬는데 좀 쉬면 나아지더라라고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기분이 가라앉아 말수가 적으면 그럴 때도 있는 거야. 나도 그랬던 적 있어서 이해되라며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며 그들이 느끼는 기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마음의 짐을 덜고 여러분과의 대화에 더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우리가 건네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럴 때도 있는 거야 라는 표현은 그 그림자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럴 때도 있는 거야. 나도 그 기분 알아 같은 표현들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쉽지만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민이나 기쁨을 마주한다면 이 작은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감이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무성의한 말로 흐름이 끊기거나 어색해져서 난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분이 어땠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